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강진,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고된 초대형 지진. 일본 전역이 공포와 긴장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인근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진원 깊이 30km에서 시작되어 미야자키현과 그 주변 지역을 강타했고 진도 5약의 강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5약은 고정된 가구가 넘어질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만큼 강력한 충격을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신토미초, 다카나베초, 후쿠오카현 등 규슈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강진과 쓰나미 경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이 수십 년간 대비해온 초대형 재앙으로 발생할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80%로 상향 조정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새 자료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외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와 네무로 앞바다에서 각각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80에서 9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열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두 개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일본 전체가 사실상 재앙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네무로 지진은 쿠릴 캄차카 해구와 일본 해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최대 진도 9에 이를 수 있습니다. 쓰나미 높이만 최대 30m에 달할 수 있으며 피해는 7, 개현 182개 시정촌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이 치바현에까지 이르며 이곳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영향 범위와도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초대형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본의 태평양 방면 전체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 이후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 정보를 다시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나온 추가 경고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진의 빈도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진원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발적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전조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초대형 지진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는 도호쿠 지역을 넘어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로 인해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현재 일본 열도는 단순히 하나의 강진이 아니라 연쇄적인 초대형 재앙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네무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3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네무로 지진 또한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제 훈련과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지진들이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충격입니다. 일본은 이미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으며 재건과 복구에만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예고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네무로 지진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네무로 지진의 연쇄적 발생 가능성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난카이 해곡의 뇌관이 터지기만 한다면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와 사회 구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고 북쪽에서 쿠릴 캄차카 해구로 이어지는 촉어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전체가 재앙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지진들이 단순히 일본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 태평양 연안을 덮치고 이 쓰나미가 수백 킬로미터를 넘나들며 주변국 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대형 쓰나미가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포항, 울산 등 해안 지역 도시들은 잠재적인 피해를 대비해 방제 시스템 점검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 정보 발표 이후 일본 각지에서는 대규모 방제 훈련과 대피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제 시스템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 이후로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80에서 90%라는 수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축소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일본 열도가 이미 지진 활동의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자연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지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네무로 지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일본 강진과 초대형 지진의 위험성은 일본 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지만 재난을 관리하고 대비하는 모습에서는 허점투성이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근본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기고 있을 뿐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부족, 체계적 대응의 부재, 그리고 늘어난 피해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모습은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재난을 대처해왔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의 방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건 준비된 사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미흡한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